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 2019년을 정리해야 하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셨나요? 며칠 남지 않은 올해만큼은 추억과 아쉬움, 즐거움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을 소식을 준비해 오신 통장님들과 함께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시즌 6 마지막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전국 유일의 통장님 수다 방송이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예, 반상회 진행을 맡은 조은이. 네, 저는 200% 이한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저희는 방송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지만 내일이겠죠? 근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아니고 다음 날. 오늘 26일인데 여기 계신 통장님들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다들 울적하셔도 되나 싶은데요. 자, 최미자 통장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그냥 차 마시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잡다한 얘기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소소한 행복이죠. 네. 즐겁게. 그럼 차 마시면서 케이크도 한 적씩 드셨나요? 케이크는 못 먹고요. 네. 제가 군고구마를 2개 구워가서 살짝 먹었어요. 맛있었겠다. 네. 이현연 통장님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요번에 큰애가 네. 군대를 가가지고, 예, 자대 배치를 24일날 받아서, 어제 크리스마스 겸해서 가져가고, 면회라고 하죠? 네. 네. 그걸 처음으로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큰 자제분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셨네요. 네.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셔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또 뽀로로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고3 수험생 엄마였는데 이번에 좀 저희가 여행을 못 갔다 와서 네 가족이 여행 갔다 왔어요. 수험생 결과 나가지고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제가 슬쩍 들었어요. 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은순 통장님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집에 있다가 네. 딸아이하고 오후에 잠깐 맥주 콧바람 쐬고 따님이 아직 학생 아니에요? 중3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맥주 같이? 아니, 그치, 나도 맥주로 들어갔어. 그치, 나도 맥주로 들어. 외출. 외출. 나도 중학생 맥주라고.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우리 동장님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어요. 그냥 휴일 하루, 어젠 그냥 푹 쉬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동네도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어제는 어디 다니기 좀 그래가지고, 예. 모처럼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네, 우리 모두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잘 즐겁게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무슨 일인지 무슨 탈인지 물어보셔야 되는데. 다 아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떤 일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그래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한테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우리 월요일날 큰 화재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장님들 단톡방 또 주민자치위원 단톡방 아주 그냥 불이 났더라고요. 같이. 겨울철 화재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백일동 청구아파트 지하에 있는 상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다는 거. 제일 먼저 4시 한 반경에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아마 신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쫓아가서 혹시 인명피해가 없나부터 확인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그냥 연기 좀 마신 분, 그다음에 약간의 화상 입으신 분, 그렇게 한 4분 정도 이렇게 좀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방관들이 이 연기 속에서 진화되기 전에 먼저 구조하시는 분들이 그 산소통 같은 거 매시고 먼저 혹시 인명이 혹시 남아있을까봐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 한 2번 들어가시는 걸 제가 계속 봤어요. 그래서 나오실 때마다 물어봤는데
발견되지 않고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또 확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를 봤죠. 저도 한 거의 철수할 때까지 11시까지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연기가 이제 빠지지 않고 지하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하에 이제 그 각종 그 슈퍼가 있다 보니 이나물질, 부탄가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쉽게 진입을 못해서 진화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처음 발화된 것은 이제 우리 그 지하 초입에 있는 윤식당이라는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 튀김용 기름이 계속 가열되어 있는 거 좀 모르셨나 봐요. 근데 이게 기름이 계속 가열되다 보면 이게 확 순간에 불이 붙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고. 예, 불이 붙으면서 이제 위에 이제 그 연기를 빼기 위한 이제 후황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쪽에 이제 불이 붙으면서 그 이제 그 연기 그 통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네, 환풍기를 환풍기죠. 네. 각 그 가게마다 연결되는 통을 통해서 갑자기 발화된 거로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주인께서 그래도 잠깐 말씀 잠깐 나눠볼까. 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주인분이 좀 다치셔가지고 앰뷸런스에 대기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제일 먼저 119 신고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계신 분들 먼저 나가시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셨던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쪽 안쪽에 슈퍼라든지 그런 데서는 어떻게, 대피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켜봤는데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건 너무 다행스러웠어요. 사람, 인명피해 없었던 건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조치잖아요. 네. 지금 거기가 얼마나 영세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도 아니고 전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게 이제 지혜가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입주 점포가 38개가 전체가 전기 수도가 다 중지가 돼 버렸어요. 영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몇 군데밖에 없어요. 어머, 어떡해. 와, 제일 그러다 안타깝네. 보니까 한 서너 군데 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상가 입주 점포주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 대책 회의를 오늘 아마 오후에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래서 논의하시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한번 나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부분과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 조금 우울한 크리스마스였지 않나 저한테는. 맞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날 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조금 약간 예년 같지 않게 조금 가라앉았다는 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치유가 되면은 네. 또 다시 일어나시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니까요. 네. 우리가 많이 용기를 복돋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 아까 이런저런 일은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네, 네. 네, 빠른 또 상인분들이 빨리 용기 얻어서 빠르게 털고 일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뭐 더 이상 그 부분은 이제 얘기하실 거 없고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본연의 회의 네. 예, 우리 네. 통장님들의 그 동네 이야기를 전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취재 PD님들이 전해주시는 방학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PD님은 먼저 최미자 PD님이신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7통장 최미자입니다. 저는 우성 1차 아파트 201동에서 204동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도 다 지나고 이제는 2020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인데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를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도봉산 천축사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까지 도봉산 수변무대에서 집결하여 천축사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천축사에서 2020년 새해맞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2019년에는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성대의 행사를 마무리했고요.
올해도 많은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2020년은 앞에 연수 2자리와 뒤에 연수 숫자 2자리가 101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해라서 뜻깊은 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1919년에는 일제치하에서 독립의 희망을 살리는 해였듯이 올 2020년에는 국운에 상승하여 우리나라 전 분야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 2020년 해맞이 주요 행사 내용은 주민 상호 간의 새해 덕담과 2020년 새해맞이 사물놀이, 구청장 기원문 낭독과 만세 삼창후의 행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새해맞이 행사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실 거죠? 27통장 최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해맞이 행사. 네. 도봉산에서 우리 동장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네, 저는 한번 20년째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매년 이제 네. 네, 올라가서 구청에 있을 때는 또 구청의 직원들과 같이 아침에 좀 이렇게 새로운 해에 또 기운을 받고자 올라갔고 동해 이제 와서는 주민들 가지고 같이 가시는 주민분들이 좀 계세요. 같이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 계신 통장님도 같이 자리해 주시기는 힘드시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들었습니다. 네. 같이 가시면 좋죠. 그래서 네. 아침 한 7시 반경에 아마 해맞이가 해돋이가 이제 그 시간쯤 이제 일출이 되니까 6시 반쯤 모여서 가볍게 준비 운동하고 천축사까지는 한 40분 가량 이렇게 좀 올라가시면 가볍게 올라가시면 아마 해맞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같이 오시고요. 혹시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내려와서 간단한 이렇게 아침에 따뜻한 이제 순두부는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네. 순두부. 네. 다 함께해요, 여기 계신 분들. 네. 그날 뵙는 거예요? 장담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시고 눈도 안 마주쳐 주시는데요. 네. 가족끼리 또 계획 있으신 분들은 또 네. 다른 또 방향으로 그렇죠. 정동진도 가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맞이 하시고 대신 이제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정동진은 정동진. 어디서든 해를 봤다라는. 네. 못 오신 이유만 제가 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이 2020년 여기 작가님의 센스 있게 또 앞뒤 숫자가 같은 그러니까. 2020년. 네. 2020년 새해 해맞이. 네. 의미는 참 부여를 잘해요. 의미를. 이거 쓰시느라고 엄청 그러게. 힘드시니까요. 1919년이랑 같이 2020년. 네.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이 겹치는 거 2121년, 101년 지네요. 예, 2121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진짜 의미가 더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네요. 1919년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광복이 된 거죠. 네, 3.1운동 일어나고 2020년도 뭔가 큰 저희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돋이 다 같이 갑시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이현영 PD님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벽산 2차 아파트 101동에서 104동을 담당하고 있는 33통장 이현영입니다. 앞서서 최미자 PD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2020년 경자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으로 경자년과 쥐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쥐띠에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때로 표현되었는데요. 쥐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쥐가 우리 생활에 사실 미치는 해는 크지만 위험을 미리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동물로서 미래를 예지하는 영물인데요. 내년이 바로 경자년 쥐띠해입니다. 내년에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올해보다 더 큰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서울시와 도봉구에서는 2020년 시구 예산 설명회를 12월 30일 오후 3시에 도봉구청 2층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내년에는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 지출되는지 설명하는 설명회인 만큼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시구 예산 설명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서울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 쓰여지는지도 설명한다고 하고 별도의 건의사항 정치와 토론 시간도 갖는다고 하니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올 한 해도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어서 더욱더 살맛나는 방학삼동과 도봉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33통장 이현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봉구 참여 예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번에는 얘기네요. 특별하게 이제 시장도 오셔가지고 시 예산과 또는 도봉구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사실 알아두고 또 이렇게 관심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편성되는 예산은 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요. 예. 개인적으로 저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관심 있는 주민분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권미 PD님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아 아파트 23동에서 24동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12통장 권미희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미세먼지는 직접 배출과 대기 중 화학 반응을 통한 2차 오염 물질로 생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미세먼지는 일사량을 감소시키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많은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즉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여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해 기존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말까지이며 청취자 및 구민들의 협조사항은 겨울철 적정 난방 온도 유지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입니다.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주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입니다. 실외 학습 및 야외 행사를 자제하시고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먼지 유입을 차단해 주세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외출 시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 후 샤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은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 이부제를 시행합니다. 단 외교, 보도용, 장애인 노약자, 결혼 장례식, 친환경차, 의료, 소방, 경찰 등 필수 업무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세먼지, 벌써 또 겨울이다 보니까 요 며칠 동안도 크리스마스도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많았어요. 네. 네. 요즘 미세먼지가 좀 또 주민분들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날이 좀 추워지면 좀 맑고 미세먼지가 좀 물러가고 날이 좀 포근하다 싶으면은 미세먼지가 다가오고 그러는데요.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황사 마스크 꼭 지참하셔가지고 외출 시 꼭 착용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도봉산 저희가 자리가 있다 보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이렇게 산만 쳐다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구나. 바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집 현관을 열면 보여요. 이게 안개일까 먼지일까 이걸 고민을 하는데 요즘은 안개일 때보다 먼지일 때가 더 많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좀 더 위생에도 또 철저해졌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차량 운행을 또 약간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또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행하는 이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같은 경우 저희가 적극 동참해가지고 뭐 저 혼자 좀 편하자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를 봐서는 적극 동참해가지고 미세먼지 줄이는데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열심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네. 그럼 다음 소식은 이은순 PD님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4통장 이은순입니다.
저는 신동아 27동, 28동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라디오 반상회에 나와 방송을 진행하지만 아직 부족한지 많이 떨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2020년 민방위 교육 훈련 전자통지 안내인데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스마트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민방위 대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를 실시합니다. 기존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종이로 발행하여 통장님들의 인편으로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전자통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스마트 민방위 전자통지 검색하고 소속 지역을 선택하고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전자통지 동의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통지 서비스의 경우 민방위 대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만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을 위한 맞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배어 있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가까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학3동 직원들과 방학3동에 거주하시는 주민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네, 작년에도 이미 이 전자통지를 했었던 걸로 맞나요, 동장님? 네. 아니, 작년에는 그냥 교육만 따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교육 신청 그렇게 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네. 이제 이 지금 시행하는 것은 과거의 그 민방위 훈련 대상자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 통지서를 가가하고 종이 문서로 방문하던 것을 이제 본인 신청에 의하면 모바일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그러면은 굳이 뭐 별도 인력이 전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본인도 또 그거에 맞춰서 일정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자 시스템에 맞춰서 한다는 건데요. 이 세대가 이게 뭐 매년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적응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과거에 민방위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통장님들 다 일일이 민방위 팀에서 전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통장님들께서 고생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예. 네, 올해도 그 전자교육을 통해서 저희 분들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통지서를 돌리는 양이 상당히 줄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점점 이제 민방위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고령이 아니라 좀 젊은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기기 사용을 좀 잘하시니 이런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온갖 각종 뭐 편의 서비스라든지 그런 이제 앱을 깔다 보니까 매번 비밀번호로 입력하고 막 로그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 어떤 비밀번호로 입력했는지 기억이 안 나. 저 수첩 있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그렇죠. 수첩.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그 비밀번호 요즘도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만들 때 옛날에 문자, 숫자 뭐 한 3-4개 하던 것이 이제 강화돼가지고 비밀번호 만들 때는 대문자 늘어가요. 소문자, 숫자, 뭐 특수문자. 그래서 뭐 8자 이상 해가지고 뭐 90일마다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신 분이 이제 계신데 그것이 효과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안전한 비밀번호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그게 거예요.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비밀번호 8자를 너무나 쉽게 해킹하기 쉽게 가고 그다음에 90일마다 바꿔야 되는데 뒤에다 느낌표 하나 넣는다든지 숫자 하나 바꾼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보안을 취약한 보안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킹 막으려다 제가 해킹하는 것 같아요. 못 찾겠어. 비밀번호 찾다가 그 사이트를 막아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많죠. 은행도 그렇고. 네, 맞아요. 은행 볼 보다가 은행을 직접 가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은행에 결국은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 왠지 공감이 막 되는데. 네. 그게 생활이 이제 편리해진 만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고 또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저기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별도로 어디 수첩에 적어놨다 수첩 잊어버리면 맞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최미자, 이현영, 권미희, 이은순 PD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방송으로 하는 반상회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는 방학삼동의 통장님들의 마을 소식과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는 스마트폰 팟빵 어플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빠른 마을 정보를 들려드리는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통장 통신원분들을 모시고 마을의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 우리 동네 통신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을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어김없이 그러면 어김없이 권미 씨께서 해주시는 거로 할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은 제 조은이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제가 신동아 아파트 1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부터 엘리베이터에 한 주민분께서 한 공지를 붙여두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알아봤더니 1단지가 대단지인데 그 아파트 단지에 12월 말일자로 18분의 경비 아저씨들께서 해고가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문제는 그 계약서상에 75세 이상은 근무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했다 하시지만 이게 요즘은 또 고령사회잖아요. 네. 이게 좀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 주민분께서 직접,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동이 25동인데요. 25동의 경비가, 이 경비 서주시는 분께서 4분인데 4분 중에 3분이 해고가 되신대요. 그럼 분명히 주민분들도 불편을 겪을 수 되고요. 네, 이거는 입주민분들이 경비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지불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직접 한 주민분께서 열심히 써서 올리셨는데 이분과 통화를 해보니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주민분들께 이 주민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니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서명을 받았는데 대다수가 이분 말씀은 70%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저는 해고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을 때 여기에 9년 이상 근무하셨던 이 경비 아저씨께서 이 계약의 문제로 해고가 된다. 그리고 12월 말일자로 이제 끝이다. 이제 겨울철에 막상 이제 일자리 잃어버리시는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 문제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동참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걸 들으시는 주민분들은 함께 의견이 같으시다면 한 목소리를 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 통장님들도 다 아파트 사시잖아요. 네. 여기 1단지 아파트 사시는 통장님들도 또 계신데. 일단 25동에 계신 세 분이 25동에 그 경비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분은, 네, 세 분은 25동에서 이제 해고가 되시고요. 전체 1단지 아파트는 30동까지 있는데 18분이 이번 연도 말에 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견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완전 대표회에서 이제 의견이 서로 부딪히기는 했으나 결론이 젖은 것 같아요. 해고하는 거로요? 네, 그래서 이게 해고 통보를 받으셨고요. 그런 후에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바로 며칠 후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들어서 오늘 이 글을 올리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26일이면 오늘이네요. 네, 오늘 오후에 입주. 이거는 그냥 정기회의고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산의 한 아파트 예를 드시더라고요. 거기서도 해고가 됐으나
이거는 입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복직을 그렇죠. 시켰다. 왜냐면은 네. 어차피 고용주가 주민이시니까 네. 주민께서 다시 뭐 채용을 해서 같이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가능할 네. 것 같고요. 다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입주 대표의 의견을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입주 대표회의가 오늘 아닌가요? 네, 정기회의가 오늘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분께서는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입주자, 지금 우리 통장님들께서도 또 입주자 대표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이 얘기만 전달받은 바인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고령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뭐 결격 사유나 뭐 트러블이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에는 경비 아저씨에게 키도 맡길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비니까 우리 애 오면 키 주세요. 근데 그거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생각에 이렇게 오래 근무하셨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라는 일이라면 저는 그치.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해드릴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 일단 입주자 정기 회의는 오늘 있으니 네. 차후 어떻게 될지는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 일단 서명을 받았던 건 작년이었어요. 올해가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서명을 받은 건 작년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러면 입주자 예. 대표회의에 건의를 해서 네. 이분들에 대한 그 해고에 대한 부분을 해당 주민들한테 그 가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는 건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의는 해볼 수 진행은 있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내용을 전해서 그 입주자 대표에서 안건으로 그것이 채택이 돼가지고 의결이 되면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오늘이 입주자 대표회의라면 오늘 중으로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많은 분의 의견을 지금 모아서 의사전달하기 힘들다면은 오늘 저희가 통장이 끝나고 통장회의가 있잖아요. 네. 통장회의에서 신동아 1단지에 가난하시는 통장님이라도 서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그중에는 또 입주 대표 동대표 하신 분도 있으니까 해서 일단 우리 통장님들부터 의견을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서 통장님을 떠나서 일단 이 신동아 1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입주 대표에 오늘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동장님께서 이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진행은 우리 이제 조은희 통장님이 하시는. 네, 조은희. 아니, 얘기를 왜냐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통장님한테 의견을 내보세요. 저는 지역에서 이러한 일을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는 게 사실 저희 라디오 반상의 원래 취지고 또 통장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구행정, 동행정에 대한 그 주민들의 홍보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삶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것도 역시 그 행정에 대한 보조자와 못지않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장이 끝나면 제가 한번 통장님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통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가지고 네. 의견을 모아 보십시오. 얘기 네. 나온 김에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전해주실 마을 소식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즐거운 라디오 반상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올해 마지막 라디오 반상회잖아요. 네, 맞아요. 시즌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예. 네, 이제 또 다음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제 새롭게 개편을 하고 싶은데 예,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회의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라디오 반상회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고 뭐 케이크 뭐 이렇게 자르고 그런 건 준비 안 됐죠? 네, 마음속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제가. 네. 네, 지금까지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최미자, 이현영, 권미희, 이은순 PD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 조희연, 이한천, 작가 박종호, 연출 은유,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무리이면서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 달력의 첫 장이 12월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새로운 목표와 계획은 연말에 세우게 되죠. 다가오는 신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설렘도 있으시겠지만 새해에는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의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올 라디오 반상회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